안녕하세요. 코리아 베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투자 시 주의사항입니다. 저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보고 접근하실 때 이런 것들도 꼭 보고 접근하셔가지고 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손님들에게 자신 있게 권해드렸던 물건인데 제가 아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피해를 본 케이스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변 환경 때문에 이제 피해가 생긴 케이스예요. 자, 해당 물건은요, 용산구에 위치해 있고요. 빨간색 원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오피스텔 한 개동, 나머지는 아파트로 이루어진 단지인데요. 교통, 치안, 편의시설, 녹지시설, 향후 미래가치, 학군 제외하고 최상급 물건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몰랐던 단점을 지금은 알고 있죠. 자, 단점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하는 곳은 이 두 개 동입니다. 이 두 개 동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아마 이 사진 보고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왼쪽에 있는 철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철로의 소음이요, 중간층에 직접 전달이 됩니다. 오히려 저층부는 소음 방지벽 때문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었어요. 근데 중간층 한 6층부터 올라가니까 진짜 철로 그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바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게 한 10층, 12층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딱 그 범주가 로얄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얄층 공실 발생이 오히려 이 두 개 동에서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하락 요인이 발생했고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철로 주변 소음은요, 구로구, 구로역 주변도 요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물건은 피하셔라, 이런 층은 피하셔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어, 투자든 임대를 목적으로 하든 간에 접근하실 때 주변 환경 꼭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는 불가항력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천재지변이잖아요. 자, 해당 물건도 용산구에 있는 거고요. 빨간색 원안에 있는 오피스텔 한개동이었어요. 근데 너무 위치가 사기적으로 좋았어요. 바로 뒤에 대학교 하나, 좀 더 뒤에 대학교 하나, 종합대 하나.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대기업 두 개.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임대 수요, 배우 수요가 너무 풍부하고 교통 치안, 초역세권에 바로 앞에 지구대 있고 편의시설 다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임대 수익 모델로 너무 적합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시점이 이 오피스텔 사용 승인일이랑 겹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차차 설명드릴게요. 자,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아니, 이게 부동산이랑 뭔 관련이 있냐? 관련이 많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실제 있었던 사이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 전환하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안 가요. 그러면 대학에서 자취할 이유가 없어요. 방을 다 뺍니다. 진짜로. 대학 인근에 임대 매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임대 가격 하락했고요. 이거를 노렸던 사람들이 바로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 재택근무하면서 집이 좁다고 느낀 거야. 아, 오피스텔 좀 좁네. 집에만 있으니까 가구 좀 더 넣어야 되겠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때 가구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집안 인테리어 이런 데 신경을 엄청 쓰게 되고 집안 평수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직장인들이 오히려 대학교 주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들이 살던 직장 근처 오피스텔 공실이 증가하고, 여기도 따라서 이 오피스텔 임대 가격 하락 압박을 받으면서 임대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실도 많아지고 임대 가격도 하락하니까 마이너스 피 보고 매물로 내놓으셨던 케이스인데, 솔루션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해당 호실을 풀옵션으로 전환한 후에 침대를 포함한 풀옵션, 월세를 높게 하고 보증금을 낮춰서 단기 임대차로 빠르게 회전시켜서 전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한번 참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셨고, 다행히 다른 전세 세입자, 다른 세입자 구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단기 임대차로 은행 이자 잘 내고 일정 수익도 가져가신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솔루션이 가능했던 건 용산구라는 지역의 특성을 이용했던 겁니다. 제가 외국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역 특성을 활용한 거죠. 예.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플랜 B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이런 불가항력을.
지금 코로나 나아지고 있고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하지만 언제 또 4차 대유행, 5차 대유행 올지 모르잖아요. 플랜 B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지역 물건에 맞는 플랜 B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야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권리 분석이 실패한 건데 이거는 진짜 법의 허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경매 관련한 겁니다. 경매 관련한 거. 자, 세대주가 한 명인 걸 확인했어요.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이런 식으로. 자, 한 명이었고 현황 조사서에는 다른 세대는 폐문 부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전입세대 열람원에 한 명이면 나머지 뭐 폐문 부재인 곳에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 보증금은 대항력도 없고 당연히 확정일자도 없고 당연한 거니까 보호받지 못하니까 어차피 뭐 괜찮겠네 하고 낙찰을 이제 진행을 했죠. 낙찰을 진행시켰더니 알고 보니까 4명의 외국인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의 외국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다 인수했습니다. 아니 전입세대 열람원이 없는데? 자, 외국인은요 전입세대 열람원에 표시가 불가합니다. 전입세대잖아요. 전입세대, 우리나라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는 국민밖에 되질 않아요. 외국인이 세대주를 구성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외국인의 표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에서도 외국인은 외국인의 등록과 거주지 변경 신고를 통해서 대항력과 전입신고와 똑같은 효력을 인정받거든요. 외국인도 똑같이 그 보증금을 대항력을 인정받아서 보증금을 낙찰자가 다 인수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외국인은 보증금을 큰 보증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오히려 저보증금 고월세를 원하거든요. 한국에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목돈이. 자, 그러다 보니까 4명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증금이 다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하여가지고 그걸 잘 뭐 이렇게 해결했 케이스인데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원의 표시는 안 되는데 대항력은 인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요 진짜 현장 가서 확인 안 하면요 이거는 낙찰 받으실 때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진짜로. 외국인은 아니 뭐야 대항력은 인정돼. 똑같이 전입신고의 효과가 외국인 등록과 거주지 변경 신고로 인정되는데 전입세대에는 표시가 안 돼. 지금도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도 안 돼요. 이거를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죠. 네. 그 악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지금 드리면 별로 부적절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결론, 지역과 물건에 맞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현장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